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돈을 끌어들이는 하루 10분 성공 다짐이라는 책입니다. 찰리 캠벨 지음, 노희령 옮김, 1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와 함께 돈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평소 돈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돈 벌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잊지 않고 성공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아직 수강료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무산되었거든요. 저한테 맞는 일자리 구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고 전에 수강했던 학생 한 명이 슬픈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자는 그녀를 진정시키고요. 왜 기회를 놓쳤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성공 다짐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강생은요, 그게 저 안 해요. 그동안 너무 우울했거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과거 저자의 워크숍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그 비슷한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고 있고 성공 다짐을 외우고 불을 향한 배도 띄우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세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요 어디서부터인가 슬그머니 바빠지고 그러면 성공 다짐 외우는 것을 하루 빼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틀, 사흘 가다가 결국은 2주로 길어지고요. 그때쯤 되면 새로 만든 습관은 자취를 감추고 구태의연한 부정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더 목청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다짐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당연한 습관으로 익혀야 하는데요. 하루를 빠뜨리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이틀을 빠뜨리면요, 주거래은행 직원이 눈치챈다고 합니다. 사흘을 빠뜨리면요, 자신이 띄운 배가 알아차리고는 다른 사람의 항구로 방향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빠뜨리지 말고 성공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매일 내 순자산 가치와 나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예산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요, 당장의 예산으로는 살 수 없지만 너무나 가지고 싶은 물건이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새 문구용품이나 새 옷이나 가구나 보석처럼 뭔가 재미있거나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요, 책상 위에 있는 달력이나 아니면 다이어리나 수첩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술, 지갑, 희망, 목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힌 물건을 사려면요, 예산 밖의 가외돈이 요술 지갑에서 나오듯이 짠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요술 지갑 희망 목록에 올려놓은 물건을 살 만큼의 돈이 딱 맞춰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요, 목표를 정하고 이름을 달아서 적어 놓고 잠재의식과 세상에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외쳐보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요술 지갑에 있는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은지 오늘부터 희망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빠짐없이 안겨다 주는 요술 지갑을 만든다. 나 자신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만족시키거나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기준에 우리를 꿰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느라 우리만 괴로울 뿐입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냥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좋아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맨 처음 도망갈 궁리부터 한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배를 저어도 어려운 판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서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한다면 배를 구하기는 날쌔다라고 루 홀츠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자의 친구가요, 릴리언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녀의 목표와 희망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습니다. 릴리언은요, 저자의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려고 일어서면서 초보자가 실천하기 좋은 몇 가지 성공 다짐 문구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내게 돈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요,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 다짐 같은 거 안 믿어요 하고요. 그래도 8주 동안만 그 불신감을 좀 제쳐두고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하고 저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글쎄, 한번 해보죠 뭐. 그녀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릴리언은요, 첫 수업이 끝난 뒤에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박했습니다. 저자는 예, 하지만 이라는 말을 조금만 참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세 번째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이 수업은 내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에 저자는요, 두말하지 않고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요, 어이없는 듯 웃으면서 알았다고요? 내 말에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다시 그래요, 안 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나는 논쟁할 준비를 단단히 해두었는걸요 하고 릴리안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이에 저자는요, 그랬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도 이 워크숍이 필요 없다고 느꼈다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맞는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돈을 줄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돈도 줄 것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대개는 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쫓아다니고 돌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이 세상에는 돈이 많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돈을 받는다.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도 아름답지도 의지가 굳지도 않아. 이런 머릿속의 속삭임은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명상이란 이런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자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조용하며 평화롭고 충만한 상태로 우리 육신과 신 그리고 우주를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빛도 있고 그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 악, 진실과 거짓, 친절과 냉대 사이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물샐 틈 없이 막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마의 목소리 크기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성공 다짐을 반복하면요, 듣기 싫은 구태의연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 신선한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한 생각과 태도, 신념 또는 느낌을 꾸준하고 일관되며 건설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와 함께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요,
내면의 목소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생각을 한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요,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지금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에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나빠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습관만 끝없이 되풀이하며 거미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미집은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잊기도 합니다. 새롭고 더 나은 거미집을 우리의 마음대로 지으려면요, 간혹 괴롭게 여겨지는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울면서 변화를 증오하고 자기 운명에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끔찍한 일 덕분에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은 더 새롭고 더 나은 커리어로 이르는 포장 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 실패는요, 결점을 자각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한 친구와의 결별이 새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는요, 깊은 이해와 열정 그리고 공감을 일으킵니다. 변화는 성장으로 이끌고 그 성장은요, 새로운 성취를 낳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은 귀중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괴로운 훈련 없이는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내 창조력은 끝없이 발휘된다. 돈은 내 창조적인 노력을 타고 내게로 흘러든다. 고민을 털어놓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언을 내놓고 위로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조언을 들은 당사자의 반응은요, 대체로, 예, 하지만 그건 나한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요, 아니면, 예,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해보았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예, 하지만 내 경우는 달라서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방어하려는 목소리입니다. 현 상황을 바꿀 만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요, 자기 고민이 풀릴 수 없다는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해하지만 식의 말은요,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 효과를 미칩니다. 이들은 거절당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내놓은 조언이 쓸모없고 적당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들은 것입니다. 이해하지만 중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하지만 이런 말을 없애버리면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이란 말 대신에요,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서서 논쟁하는 두 사람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란히 노력하는 두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나는 모든 제안에 감사한다. 이 말들은 내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수해야 할 위험과 극복해야 할 험난한 도전이 앞길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아내야 할 고충도 버티고 있는데요. 목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욕망과 의지 없이는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끈질기고 일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마다하지 않고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성공 다짐. 나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언제나 목표를 달성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언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하고 비웃는 사람보다는요. 성실하면 기회가 온다라고 긍정적인 신념으로 우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